안녕하세요. 지코노미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긴급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맞이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 흘러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정부가 오늘 220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부동산 대책은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담겼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그리고 금융, 그리고 청약 관련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출, 그리고 청약에 관련해가지고 미래에셋생명 정보연 부동산 선임 컨설턴트 모시고 이야기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번 대책에서 어떤 것들이 이 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크게 보면 그 4가지 꼭지로 좀 더 강화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그 4가지라고 하셨는데 그게 네네.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그 대출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이면 LTV가 이제 60%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9억 원이라는 기준선을 또 마련을 하고 9억 원까지는 10% 하향된 50%의 LTV, 그 다음에 9억 원을 이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로 이렇게 하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 예.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0억 원의 시세 아파트를 구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종전에는 60%의 LTV를 적용받으면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바뀌게 되는 내용을 적용하게 되면 9억 원까지는 50% 그리고 추가 1억 원에 대해서는 30%를 적용받으니까 4억 8천만 원을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제도 시행 전후를 비교했을 때 1억 2천의 이제 구매력에 좀 변동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출과 관련된 변화되는 내용은 그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담보대출은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예외 조항을 두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대출이 허가가 됐었는데 여기에 이번 220 대책 때 추가된 내용은 신규 주택에 전입 신고를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교집합으로 이제 추가가 하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뿐만이 아니라 새로 매입한 주택에 전입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까지 더해진 게 된 거죠. 네. 네. 투기과열지구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2년이 아니라 1년인 거고요. 네. 예, 그럼 세 번째 달라진 점이 뭐죠? 세 번째 달라지는 점은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도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인가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관련된 서류를 한 12가지 정도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부모로부터 그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취득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원천적으로 미리 이제 취득하는 단계부터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요. 그럼 네 번째 달라진 점이 어떤 게 있죠? 예, 대출 관련해서 요새 사업자 대출 문의도 많이 있는데요. 종전에는 이제 투기과열 지구에만 해당이 됐던 주택 임대업이나 매매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는 이제 주택 구입 목적에 주담대가 금지가 됐던 내용이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까지 확대 적용이 된다라는 점이 이번에 새롭게 좀 신설된 내용이 좀 있고요. 예. 근데 그 사업자라는 거는 좀 어떤 범위까지 아우르는 거죠? 사업자는 이제 개인과 법인을 다 요번에 포괄해서 의미를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인 안에는 뭐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도 있고 그리고 법인 사업자 있으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담대가 받기 힘들 거다라는 거죠. 네. 그럼 어쨌든 간에 대출 규제가 더 강해졌어요. 예.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조정 대상 지역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조정 대상 지역들한테도 이 규제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어느 정도 그래도 파급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거래량이 감소했던 사례는 우리가 이전 정책 발표 때부터 학습을 좀 해왔던 터라 이번 정책 발표 이후에 특히 이제 좀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지역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매수세는 좀
한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많이 있고요. 네네. 네, 다만 이게 올라갔던 상승폭만큼을 그대로 반납할 확률은 또 그만큼 높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는 상승세는 어느 정도 좀 주춤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DTI는 그대로 가는 거죠? 예, DTI는 이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예. 그 정부의 이제 복지 차원의 대출인 뭐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뭐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도 LTV 70%는 이제 동일하게 적용은 됩니다. 예, 네. 그럼 지금까지 대출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네. 그럼 대출 이외에 뭐 청약 관련해가지고 달라진 점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세제처럼 이제 지역 그 추가 지정이 확대됨에 따라서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예. 다만 그 이제 청약과 관련해서 그 전매 제한이 좀 강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정 대상 지역을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이렇게 나눠 놓고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까지 다 1지역으로 지금 보면서 1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조정 대상 지역은 소유권 등기 이전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 네네. 이게 이제 요번에 강화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불어서 대출과 함께 좀 더 그 복합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거로 생각이 되는 게 단기 차익을 노리는 좀 갭 투자자라든지 예. 뭐 이제 실거주에 대한 니즈가 좀 약한 이제 그런 이제 투자자들의 좀 투자 문의는 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좀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외에도 청약에서 바뀌는 점이 있나요? 예, 청약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 실수요자 중심으로 그 청약 시장을 그 운영하려는 이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예. 일단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에서 1순위 자격은 가입 후 1년이 좀 경과가 되고 추가적으로 납입 횟수가 이제 12회 이상이면은 1순위에 해당이 되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작용 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에 청약 통장 가입 후에 1년이 아니라 2년이 경과해야 되는 점, 예. 그리고 납입 횟수가 12회에서 24회 이상이면은 이제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당첨 제한이라 그래서 그 5년 이내에 당첨자가 그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이게 좀 들어가 있고, 예. 세대주일 것,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1순위 자격 요건이 갖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전체적인 규제에 대해서 느끼신 바가 있으실까요? 충분히 예상했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책은 좀 시장보다 후행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묻는 얘기들이 그러면 이번에 5곳을 추가 지정하고 그 이후에 돈이 또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뭐 이런 문의도 많이 있기도 한데요. 뭐 용인, 성남, 구리, 뭐 인천, 뭐 김포 같은 지역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풍선 효과를 너무 좀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서 이 지역을 이제 추가 규제를 했으니까 나머지 규제가 없는 지역에 돈이 몰릴 것이다,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또 투자하는 또 분위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죠? 왜 그러냐면 예. 정부는 끊임없이 계속 이런 규제의 칼날을 또 들이댈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 기간이라든지 좀 어떤 건전성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해야 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남 집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강남 집값이요. 예. 네. 그러니까 이번 규제하고는 실제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예. 없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강남 집값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소득과 이제 구매력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풍부한 유동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의 가격이 좀 떨어질 확률이 좀 낮아 보이고요. 다만 그 직접적인 대출 규제를 통해서 매수세를 좀 감소시켰기 때문에 거래량은 감소하긴 했지만 뭐 그 선호도 높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주택의 희소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재정비 사업에 대한 어떤 이제 실질적인 공급량을 확대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뭐 우상향에 대한 뭐 일부 재건축 가격이 뭐 신축 위주로 몰리면서 호가가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은 보이곤 있지만 그걸 강남의 전체적인 시세 하락으로 뭐 확대 해석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KB국민은행 이호영 세무사님 모시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이라든가 거기를 눈여겨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 기존 조정 대상 지역에 세제가 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다 드릴 텐데, 적용되는 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2017년 파리 대책 때부터 적용된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큰 사항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 중과세라는 것은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를 해주지 않고요. 또 주택수가 2주택인 경우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0%포인트 추가 세율을 부과시키는 제한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분양권 양도 시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일반 세율이 아니라 50%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니까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주택 비과세 조건에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주를 하지 않으면 비과세 적용을 못 받게 되는 거죠. 2018년 9.13 대책 때 들어온 사항들도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유예 기간이 축소되는데요. 종전에는 유예 기간이 3년이었었는데 이때 들어온 것은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 혜택이 축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임대 등록을 해도 종전에는 중과세 적용을 안 하던 것을 중과세 적용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 합산 배제 혜택을 주던 것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2019년 12월 16일에 나온 대책도 있는데요. 아직 법제화가 되진 않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적용될 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살펴보면 다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과하던 것을 일정 기간 중과하지 않고 유예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우선 10년 이상 소유를 한 주택에 대해서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를 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 공제도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행 시기가 어떻게 지정되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제한 사항도 조금 더 강화가 됐는데요. 종전에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를 해주게 되어 있었는데 이때 나온 대책에는 1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 산 주택으로 1년 이내에 전입까지 해야 됩니다. 이때 전 세입자가 있어서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그 계약 종료되는 때까지는 봐주게 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혜택이 또 축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새로 나온 대책에 따르면 임대주택도 나중에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대 등록이 끝난 다음에 거주를 하지 않고 팔아도 과거에는 비과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대책에 따르면 임대가 끝나고 나서 2년 이상 직접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가 적용되게 되는 거죠. 다주택 중과세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강화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분양권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 합산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 12.16 대책부터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반영을 하도록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 분양권이 주택 수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주택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종전에 1주택이셨던 분들은 분양권 때문에 주택 수가 2개가 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2주택이셨던 분들은 3주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세, 장기보유 공제가 안 되고 추가세율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도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요.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종전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6에서 3.2% 구간별 적용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0.8%에서 4% 사이로 조금 더 오른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세부담 상한이라고 해서 전년도 나온 세금 대비 200% 초과하지 못하게 상한선이 되어 있었는데 이 상한선이 300%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조금 어떤 결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네네. 세법에서 규제하는 거는 조정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세금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이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된 경우에 이제 주택을 언제 취득했냐에 따라서 이 적용되고 안 되고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그러니까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된다. 이 조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제한 사항 중에서 2년 안에 그 과거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이 된다. 이 조항은요.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사항 중에 조금 더 제한이 강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년에서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전입까지 해야 되는 이 조건은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취득한 분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 기준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세 부담이 몰리는 매수세를 막을 만큼 좀 강력하다고 봐야 되나요? 비규제 지역과 조정 지역의 차이는? 다주택 중과가 가장 일단 그 효과가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게 되면 최고 양도 차익의 70% 가까이 세금을 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점점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세 방안을 검토하면서 순차적으로 정리를 계획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22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세무사님 모시고 세제에 관련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